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복수의 시동을 건 서재원의 모습이 등장한 나의 해피엔드 12회. 일단 12회 리뷰에 앞서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설 연휴인 다음 주에는 나의 해피엔드가 방송을 안 합니다. 13, 14회 모두 결방인 듯한데요. 하필이면 12회 엔딩이 서재원이 납치를 당한 회차여서 기다리는 2주일이 꽤나 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에 차례 지내는 것도 아닌데 아마도 명절인 만큼 트로트 방송이 주구장창 방송될 듯 하네요.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고 할 건 해야겠죠. 오늘 10위에는 시작부터 사이다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김상범이 아주 고통스럽게 벌을 받았죠. 서재원은 병원에 있는 동안 김상범의 아내 김미소에게 편지를 썼고 편지를 받은 김미소는 솔직하다 못해 절절한 서재원의 사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김상범의 비리가 들어있는 서류를 서재원에게 건넸고 서재원은 김상범을 경찰에 제보하며 그의 소식이 권영익의 귀에 들어가게 했죠. 김상범이 검찰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권영익은 분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회를 보면 권영익은 김상범이 만들던 약이 임상실험에 통과되었다고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조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권영익은 무명의를 보내 김상범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감이 없진 않았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서재원에게 그리 큰 죄를 저지르고 자동차 사이에 찡겨서 잠깐 고통받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적어도 잡아다가 고통도 좀 주고 잘 엮어서 권영익과 함께 폐가 망신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쉽게 끝나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권영익을 이용해 김상범을 처단한 서재원의 다음 타깃은 바로 권윤진과 권영익이었습니다. 사실 별달리 복수할 사람이 더 없기도 하지만 서재원 입장에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많으니 복수를 조금 서둘렀겠죠. 특히나 무명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곤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었을 겁니다. 아, 권씨부녀 이것들이 지금 똥줄이 타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이후 재원은 권윤진이 주관하는 행사에 다이렉트로 쳐들어갔고 그곳에서 권영익과 권윤진에게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선전포고치고는 화려했죠. 수많은 손님과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귓속말이긴 하지만 허순영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모하게 보인 선전포고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권씨 부녀를 흔들기도 했지만 그 주변인들에게도 서재원이 건재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이후 서재원은 김미소를 이용해 김상범을 칠 때처럼 권씨 부녀의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 몇 가지를 얻게 되죠. 태호가 만난 권윤진의 친구들은 허순영이 죽던 날 밤 권윤진의 행적이 알리바이와 맞지 않다는 걸 알려줬고 권영익의 비서는 서재원에게 허순영이 죽던 날 밤 권영익이 약속도 취소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권영익 재단에 관한 비리 장부도 넘겨줬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끝난 서재원은 서서히 권영익의 목을 졸라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선택한 복수 방법은 권영익의 팔다리를 묶어 놓는 것이었죠. 바로 그의 뒷배를 회유해 그를 버리도록 하는 것. 이후 서재원은 권영익의 뒤를 봐주고 있는 비선 실세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단 비리가 담긴 서류를 건네며 괜히 덤태기 쓰지 말라고 조용히 경고하죠. 결국 권영익이 김상범을 한 번에 쳐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의원도 조용히 권영익과의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울질을 했겠죠. 서재원이 가진 패가 클 것이냐, 권영익이 빠져나갈 힘이 더 클 것이냐. 그런데 의원이 이렇게 쉽게 권영익을 버린 것으로 봐선 서재원이 가진 무기가 더 강하다는 반증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의원이 권영익을 손절하자마자 서재원은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바로 재단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 김상범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손 안 대고 코를 팡팡 푸는 서재원. 폐쇄병동에 있던 시간이 그녀에겐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은데요. 적절한 계획 덕에 자기들끼리 엎치락 뒤치락 알아서들 골로 가죠. 이후 검찰이 재단을 탈탈 털어가는 뉴스를 본 권영익은 전화도 받지 않는 의원을 생각하며 멘탈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런 그를 찾아온 서재원은 권영익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백승규의 녹음 파일을 틀며 장관 자리를 지킬 건지 딸을 지킬 건지 선택을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건 엔딩을 위한 서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 백승규의 녹음으로 권씨 분열을 끝낼 것이었으면 굳이 재단 비리 서류 고발하고 뭐하고 고생할 것 없이 곧바로 방송국이든 어디든 제보를 했겠죠. 그거 한 방이면 권윤진은 바로 나락이니까요. 그런데 왜 서재원은 그 쉬운 길을 두고 이렇게 험한 길로 돌아가는 걸까?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권영익을 확실히 보내기 위해서. 만약 서재원이 그 녹음 파일을 풀어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관 딸이 누군가를 건물 옥상에서 밀었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 권영익은 분명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백승규라는 사람이 스토커였고 딸에게 같이 죽자고 난리를 치는 통에 실수로 떨어져 버렸다. 하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권윤진이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권윤진을 팔아 자신이 살아남든 혹은 권윤진까지 동정표를 얻어 살아남든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서재원은 애초에 녹음 파일을 틀지 않고 그걸 미끼로 쓴 겁니다. 권영익을 자극하는 미끼로 말이죠. 서재원은 오늘 권영익을 찾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권윤진의 러닝메이트로 쓴 거라고 말이죠. 윤진이가 아빠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라며 말입니다. 서재원은 알고 있는 거죠. 권영익이 욕망의 눈이 먼 쓰레기일지라도 딸인 권윤진을 티 안 나게 챙긴다는 걸요. 오늘 밝혀진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보더라도 권영익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었죠. 뱃속의 손주를 희생시키더라도 딸인 윤진이 그런 놈과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 표현 방식이 문제고 티를 안 내서 문제지 딸을 걱정하긴 하는 아빠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아는 서재원이 권영익을 자극한 거죠. 장관 자리를 지킬래 아니면 딸을 지킬래. 녹음이 먼저 터졌다면 이미 날아간 딸 대신 자리를 지켰겠지만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권영익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어디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둘 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없앨 것이란 걸요. 이게 서재원의 진짜 계획인 거죠. 궁지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직접 모습을 드러내 날 죽이게 하자. 분명 허순영이 죽었던 날도 직접 움직였으니 자신을 없앨 때도 직접 움직일 것이란 걸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서재원은 집에 도착한 뒤 바로 납치당할 준비를 했습니다. 단축 카메라가 달린 옷으로 미리 갈아입고 이미 무명이 집에 들어온 것도 알고 있었기에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를 준 것이죠. 자신을 따라오라고요. 아마도 이미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서재원은 태호가 자신을 구하러 올 동안 권영익이 허순영을 죽인 진범이란 증거를 찍는 거죠. 예고편에 등장했듯 서재원도 허순영처럼 농약을 먹이려 했으니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결국 계획대로 원하는 증거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서재원이 그 증거를 써먹지 못할 듯 보입니다. 왜냐? 예고편에 권윤진이 어떤 그림을 들고 서재원을 찾아왔죠. 그때 서재원이 입은 옷이 납치 당시 입었던 옷, 즉 풀려난 다음 날인 듯 한데요. 문제는 권윤진이 가져온 그림 선물에 있습니다. 저는 왠지 그 그림이 아린이가 노는 그림 같거든요. 미국에서 말이죠. 즉 권윤진이 이미 아린이를 손에 넣었고 그 사실로 서재원을 또다시 협박하는 거죠. 증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과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 여자의 싸움은 어떤 결말을 이끌어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